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연초 국내 자본시장 주요 동향을 정리하고 현재 자본시장 내 머니무브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월 자본시장 주요 동향에선 투자자 동향, 자금 동향, 시장 동향,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동향을 다루겠습니다. 각 동향별 시장 참여자 행보와 경제지표 변화를 함께 보시죠. 처음은 투자자 동향입니다. 투자자 동향에선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과 한국 채권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을 다루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약 1년간 한국 주식시장 내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1월과 2월 그래프를 보면 외국인을 의미하는 초록색 바와 기관을 나타내는 주황색 바가 2월에는 감소했고 반면에 회색 바를 뜻하는 개인의 매수세가 증가했습니다. 1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는 한 달 만에 크게 감소했네요. 다음은 채권시장 외국인 순매수 규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월만 하더라도 채권시장 내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는데요. 2월 데이터는 10일까지 데이터지만 평년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앞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온 것이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권 자금 잔액은 1월 말 기준 222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12월부터 해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순유출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수 규모입니다. 1월만 하더라도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2월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로 끝날 거라는 미국 기준금리가 강한 고용지표에 힘입어 최종금리 상단이 높아졌죠. 그 결과 환율도 1월 말과 2월 초 대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투자자 동향 정리입니다. 채권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는 올해 1월부터 감소해 결국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1월에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는데요. 하지만 2월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동향입니다. 자금 동향에선 투자자 예탁금, 가계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작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2월은 지난 1월과 비교하면 2조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가계 저축성 예금입니다. 예금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계 저축 금액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12월 가계 저축 금액을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3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금과 관련하여 최근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잔액은 작년 말부터 감소하다가 올해 2월 말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 10월까지 예금금리 상승기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죠. 마지막은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란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간단하게 금리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요. 그 규모는 2월에도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 중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탄탄한 고용시장과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최종금리 상승 우려감이 커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인해 금리 인하 베팅에 자금이 쏠렸다고 해석됩니다. 자금 동향 정리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1월 대비 2월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계저축성 예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낮아진 예금금리가 그 원인이죠. 한국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전월 대비 6조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동향입니다. 시장 동향에선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규모, 금리 동향, 주택매매 거래량과 마지막은 실물 자산인 금을 다루겠습니다. 앞선 투자자 동향에서 주식시장 내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초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보겠습니다. 2월에는 전월 대비 거래대금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앞선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죠. 구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약 1조 정도 증가했고 코스닥은 1.3조 늘었습니다. 다음은 금리 동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작년 10월부터 낮아진 시장금리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월 데이터를 보면 회사채 금리는 감소했지만 국채금리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주식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동향에서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최종금리 상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과 연준의 매파적 경고가 발표되자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국 국채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죠.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가 중요하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거래량을 보더라도 감소세는 지속 중입니다. 구체적인 거래량 수치를 살펴보면 지방, 수도권 전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방 아파트 거래량은 여전히 감소했지만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보다도 증가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동향의 마지막은 실물 자산인 금입니다.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올해 초 가격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과 반대로 낮아졌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오래 지속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조정받은 금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동향 정리입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1월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2월에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죠. 마찬가지로 금리 동향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올해 초 일산 부동산 대책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대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실물 자산인 금은 달러 강세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은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경제지표 동향에선 국제유가와 환율을 준비했습니다. 앞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동일기간 유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유가는 작년 5월 최고점을 찍은 후 현재까지 하락세가 지속 중인데요. 현재 낮아진 유가는 올해 초 물가를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작년 초와 비교했을 때 낮은 유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비중이 적어져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선 여러 데이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 말부터 낮아지다가 2월에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경제지표 정리입니다. 국제유가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 중입니다. 이는 앞으로 낮아지는 물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로 사용됩니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한 달 새 1,3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앞선 4가지 경제 동향을 총 정리하여 자본시장 내 머니무브를 정리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반면 개인 매수세가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증가로도 확인하였죠. 채권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외적인 요소가 작용했는데요. 미국 연준의 최종금리 상승 가능성과 매파적 발언 때문입니다. 반면에 국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 말부터 안정적인 환율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강해졌는데요. 이를 반영한 듯 한국 기준금리 인하 베팅에 자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보입니다. 지방에선 계속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서울 주요 단지 분양 완판에서도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확실히 올해 초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현재 자본시장 내 머니무브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